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 수학교사 박선줄입니다. 다항식 단원을 긴 시간, 긴 터널을 빠져나왔는데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수리수리 수다톡 생각실험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실까요? 세 사람 A, B, C 그리고 5개의 모자가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빨간 모자가 3개, 빨강이 3개예요. 그 다음에 파란 모자가 2개, 파란 모자는 2개. 어디다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빨강 모자가 몇 개라고요? 파랑 모자가 몇 개라고요? 예, 빨강이 3개, 파랑이 2개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일렬로 세우고, 일렬로 세웠다는 거는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 걸 못 본다는 얘기, 뒤에 사람만 앞에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임의로 모자를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씌울게 이게 아니라 뭘 씌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씌워줬어요. 그래서 A에게 BC의 모자를 보고,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거죠. A에게 BC의 모자를 보고 자신의 모자의 머리 색깔을 맞출 수 있을까? 물었는데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상황은 C의 모자를 보고 있는 B에게 A 모자가 뭔지는 못 보죠. B는 C가 앞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대답을 듣고 모자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 물론 누구의 모자가 무슨 색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빨간 모자 몇 개? 3개. 파란 모자 2개. 근데 사람은 몇 명? 3명 있어요. 3명. 그래서 3명을 일렬로 세우고 이렇게 씌운 거예요. 모자를. 여기 제일 앞에, 가운데, 제일 뒤에. 근데 무슨 색 모자를 씌웠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A에게 물어봤어요. A에게 너 앞에 보이는 B, C 보고 맞출 수 있겠니? 그랬더니까 A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B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A가 모르는 상태에서 C 쓴 모자를 보고 너 모자를 맞출 수 있겠니? 했는데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에서 누구의 모자가 무슨 색인지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런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수학에서 생각 실험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실제 뭐 이렇게 물체를 가지고 또는 생물에서는 생명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머리를 쓴다는 얘기는 사실 종이에 쓰면서 하는 실험을 얘기해요. 상황에 대한 스케치를 종이에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를 실험해 보는 거. 이런 걸 수학에서 생각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학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 모자 문제에 대한 생각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요거예요. 만약에 B와 C가 모두 파란 모자였다라고 하면 A는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왜? 파란 모자는 2개밖에 없잖아요. 파란 모자는. 근데 2개를 다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A는 뭘 쓰고 있겠어요? 빨간 모자. 근데 반대로 A가 못 맞췄다는 얘기는 뭘까요? A가 맞추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A가 맞추지 못했다,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험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해답은 뭐냐면 빨간 모자가 B와 C 중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란 모자만 있었으면 A는 맞췄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딘가에 빨간 모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A는 못 맞추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빨간 모자일 수도 있죠.
C가 빨간 모자, C만 빨간 모자, A만 빨간 모자, 둘 다 빨간 모자. 어느 경우든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파란 모자는 아니라는 거. 요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 첫 번째 힌트만 가지고도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모자가 무슨 색인지?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생각 실험.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 C가 만약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B는 답을 찾아냈을 거예요. 요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아니, 얘가 파란 모자면 얘도 파란 모자일 수도 있고 빨간 모자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A가 아까 대답했잖아요? A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라는 상황은 B와 C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빨간 모자가 있는 거예요. 빨간 모자가. 빨간 모자가 몇 개 있다고요? 적어도 하나,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라는 얘기는 C가 파란 모자면 B는 반드시 뭐여야 되는 거예요? 빨간 모자여야 하는 거예요. 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 얘기를 하면 B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낼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B가 모르겠다라고 한 이유는 C가 파란 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줄게요. 아이고. A가 모르겠다라는 대답으로부터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이 뭐라고요? B나 C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무슨 색 모자를 쓰고 있다? 빨간색 모자를 하나는 쓰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둘 다 빨강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근데 B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요 순간 C는 뭐가 아닌 거예요? 파랑 모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파랑 모자였으면 B는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C가 빨간 모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모두 정리한 표예요. 이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보세요. 빨간 모자, 파란 모자, 뭐 두 종류의 모자가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 적어보면 8가지겠죠. 8가지. A가 2가지, B가 2가지, C가 2가지. 그런데 파랑 모자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러니까 모두가 파랑인 경우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8개 중에 하나를 빼고 이렇게 7가지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중에 A가 맞출 수 있는 경우, A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 색칠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B와 C가 파랑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파랑 모자 2개를 다 써버렸으니까 A는 빨강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상황, 나머지 6개로 후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후보가 줄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 후보를 줄어든 상태에서 B와 C만 집중해보면 빨강이 적어도 하나 있어요. 빨강이 적어도 하나. 되시겠죠? 빨강이 적어도 하나. 요게 1번 첫 번째 힌트. A가 모르겠다라고 했던 대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B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는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B는 파랑이면, 아니 앞에가 빨강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가 빨강이면, 그러니까 C가, 앞에 있는 C가 빨간색이면 나는 뭔지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네요. 잘못했네요. 파랑이면 나는 빨강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얘가 C가 만약에 파란색이면 빨간색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있다고 했으니까 요 상황들이 아닌 거죠. 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빨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는. B가 뭔지는 몰라요. A가 뭔지도 몰라요. 그치만 C는 빨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해되실까요? 한번 곰곰이 본인의 논리로 한번 생각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즘은 시대가 옛날에는 책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읽고 글로 돼 있는 거를 생각 실험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앱으로. 작년에 지금 2학년 현재 2학년들과는 함께 해봤었는데 요 강 건너기 퀴즈 앱을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뭐 요 늑대가 양을 먹고 양이 양배추를 먹는 상황에서 이 농부가 요 세 개를 동시에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을까? 뭐 요런 문제, 그 다음에 뭐 개구리를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컵에다가 8리터, 5리터, 3리터짜리 컵 이용해가지고 4리터짜리 뭐 음료를 채우는, 이건 맥주로 나오기는 해서 선생님이 지금 망설여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튼 음료를 4리터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플래시로 만들어 놓은 앱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게 생각 실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 건너기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브레인도트라고, 여기 점이 2개 있죠? 파란 점, 빨간 점. 요거 2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네 둘이 이렇게 떨어지고 모이겠죠?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 점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쪼르르륵 굴러서 만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요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물리에 가깝긴 한데 요것도 생각 실험에 해당하거든요. 실제 물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브레인도트와 강 건너기 2가지 앱을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수학을 취미 삼아 해보겠다라고 도전해 보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고전적인 방법을 그래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하는 그런 어렵고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풀이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훈련시켜 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진짜 나는 열심히 할 건데 책을 살 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뭐 선착순으로 한 3명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책을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단 꼭 열심히 하실 분들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서 진도를 떠나서 좀 수학의 어떤 취미 활동, 아니면 수학의 사실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 실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수학자가 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